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호천사 저희 투자병법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투자병법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볼까요? 오늘 우리 시장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간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또 한 달 동안 유럽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3대 지수 일제히 9% 내외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또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예상 밖의 금리 동결을 선언하면서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오늘 우리 시장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전 중에 서킷 브레이크가 양시장에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조금 낙폭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3.4%, 코스닥은 7%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파란불을 켰고요. 이 가운데 중국이 5G 관련해서 소비 진작 카드를 꺼내들면서 5G 관련주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보여줬고 또 하락장 속에서 게임주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에만 13원 정도 급등을 하면서 1219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정말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오늘 시장 처참했습니다. 그렇죠. 심했죠.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내내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악재가 끝나지 않았으니 우리는 현금을 들고 저점 매수를 기다릴 때이다. 적극적인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이 전 세계가 코로나 악재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한 경제적인 부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게 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국내 시장도 굉장히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보통을 마감했어야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연기금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바라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시 자체가 이번에 이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현재 진단받고 나서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1차 하방, 그리고 이번에 미국 지금 현재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면서 2차적인 하방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킷 뿐만 아니라 하방에서 볼 수 있는 건 웬만한 거 다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할 정도로 무서운 증시가 현재 진행됐다라고 현재 보여지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저점이 잡히진 않았다라고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분명히 항상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들어온 기관계 수급은 어떤 수급이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들어온 게 기관계 수급이에요. 그죠? 저기 정답을 벌써 말해버리면서 시작했네요. 근데 제가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급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그래도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도 1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포지션은 매도세가 현재 강하다라고 현재 시장이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지금 현재 저점에서 베팅하실 분들 절대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이 투자평평 방송에서 이 시장 저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응을 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일 8시 월, 화 방송은 고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 화 방송도 시청하시면서 꼭 시장에 대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힘들었는데 아직도 저점이 잡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까지 준비할 만큼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의 위기는 항상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도 같이 오냐면 기회 또한 같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과 함께 매수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계, 메이저 특히나 외국인과 함께 매수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닌 하락이 끝나고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향성을 여러분께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서 가져올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한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코스피 하락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15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외국인 물량이 빠져나가냐면 15조가량의 어마무시한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15거래일 만에 빠져나온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수가 빠진 만큼 15조 원어치가 빠진 만큼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1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한 10억에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의 다시 한번 외국인 매수 물량이 진입할 수 있다는 거겠죠. 빠져나온 만큼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하락이 계속된다는 논점보다는 저점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니까요. 여러분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기금의 지수 방어 지금 현재 패턴 한번 살펴보시면요. 특히나 삼성전자 위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량주라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들어갔어요. 보통 이럴 때 시장이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오늘 금일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5,700억 정도의 물량을 삼성전자에서 매도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서요. 우리는 어떤 수급에 주목하자? 바로 이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는 습관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서 시장의 저점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가 빠진 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시점을 변곡점으로 잡고 향후에는 반등 시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이 종목은 파라오 전문가님과 함께 9%가량 수익 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형적으로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계속 들고 가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가님, 이 종목 향후에 계속 들고 갈까요? 자, 저는 이 네페스라는 종목은 정말 운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제가 그전부터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 이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된 기술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전 세계 경제 불황에 의해서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보려봤을 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겠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 차트를 딱 보셔도 아시다시피 우상향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우하향이에요? 우상향하고 있죠. 즉 하락장 속에서도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는 이유는 그만큼 모멘텀과 재료가 강했고 그만큼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 외인들까지도 안전한 종목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런 종목들은 이 하락장에서 바로 사기보다는 어떻게 사시라 했어요? 저점에서 사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드렸습니다. 가격 단가 자체는 제가 29,000원짜리, 지금 현재 저가 자리에서는 지금 32,000원짜리, 32,000원짜리에서 사시라는 말씀을 저희 TV방송과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매수한 다음에 막바로 반등하게 되면서 아마 9% 정도의 종가로 마감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뭐라고 했죠? 시장 하방이 끝났다고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게도 저가에서 딱 꼬리에서 매수해서 수익
수익권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전략 가져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의 하방이 나올 때 저가에서 다시 한번 편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조금 계좌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관심 종목 넣어두시면서 넷패스라는 종목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불확실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수익이 낮다면 익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로나19 관련한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 바디텍 매드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급등락을 연속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손절가를 이탈한 모습인데 정말로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손절할까요? 정말 아쉬운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진단키트, 특히나 이 진단키트는 미국에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워낙에 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검사당 300~400만 원에 정말 큰 금액이 들게 되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관련 내가 기침이 나오면 감기 기운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겠지만 좀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기 힘들다라는 설명 드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진단키트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기업이 좀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시장의 하락이 너무 강했고 너무 강하게 되면서 시장에 투매가 나왔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들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저가에서 상승세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고요?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 투심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요. 특히나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많이 잡아야지 이런 종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최근 시장은 그냥 떨어졌습니까? 조금 조정받는 시장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급락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닥 지수만 해도 지금 현재 15%가 13% 정도 떨어질 만큼 굉장히 심각한 시장이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개인들이 단타를 치는 개인들조차도 떠난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심이 받지 않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종목까지 같이 밀려버리는 상황이 보여졌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손절가까지 이탈하는 지금 현재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손절하시고 현금 보유하시면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저가에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을 집중 매수하시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 같아요. 다만 과감하게 월요일자, 화요일자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 개인의 투심이 줄어들면서 바디텍 매드 미끄러지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를 메꿀 수 있는 또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 저희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암학회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암학회가 취소되면서 부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신테카 바이오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신테카 바이오, 굉장히 이 종목 이외에도 최근 이 암학회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좋았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한 40%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지금 현재 시장에는 코로나 악재가 있다. 코로나 악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담자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긴 한데 매수할 타이밍이 언제? 코로나 관련 악재가 끝난 다음 사는 게 좋다는 설명이죠. 자, 지금 차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기업은 너무 좋아요. 기업은 누가 봐도 매수할 만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을 사는 것은 뭘 사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이밍을 사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타이밍에 사야지만이 제대로 된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테카바이오가 대표적이죠.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관련 악재가 커지게 되면서 종목이 하락세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편이 좋을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위험한 시장을 현재 지나고 있으니까 제 예측이 저도 틀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들어맞고 있죠. 시장의 하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책임지고 방송에서 저점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 관심 종목 넣어두셨다가 향후 아마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연말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JP모건이라는 대형 이슈까지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면 제약 바이오주 주목해보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는 잠시 작별 인사하셨다가 다음에 또 다시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날 수 있는 그 시점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최근에 정말 저점이 어디인지 답답하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한 해답,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요. 시장이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물론 강의에서도 말씀해드리겠지만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드릴 예정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지금 가장 고민이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실 거예요. 제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파라오가 시장이 저점이라고 말할 때까지 지금 현재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걱정이 좀 덜하겠죠. 하지만 가장 걱정이신 분들 주식 비중 100% 들고 계신 분들이에요. 나는 현금이 없고 다 추가 매수해서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대응 방송을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이 위기 지금 이제 기회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 반드시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방법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이니만큼 오늘 파라오 전문가님께서 정말 열심히 온라인 방송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하락장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 부분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지금 시장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간단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고 이슈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지수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쉽게 이 지수가 왜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지수는 어떻게 될지 상세한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강의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지식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너지는 증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우리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 투자병법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고요. 오늘은 금요일 이 한 주의 마무리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해서 이 내 계좌가 망가졌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집중하고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들 제가 핵심적인 자료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에 들어오셔서 항상 이 최근 이 파라오 전문가 저 덕분에 시장의 하락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감사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뭐 잘 대응하신 분들도 물론 받아가셔야겠지만 아직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세한 내용과 전략들 책임감 가지고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답답하죠. 전 세계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일본, 유럽, 이탈리아, 그리고 현재 미국까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콜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말 그대로 바이러스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바이러스성, 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제가 나오기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드렸죠. 과거부터도 사스,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신종플루, 그리고 신종 코로나, 2000년도 이후에 나왔던 바이러스성 질병 중에 이 신종플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백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았다. 효과가 있는 약품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자세한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그렇게 기대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 제약 약품이요. 우리에게 시판되기까지 우리가 직접 사서 구매해서 먹을 수 있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보 물질을 찾고요. 첫 번째. 두 번째 1차 임상이 들어가고요. 2차 임상, 3차 임상까지 거쳐야지만이 비로소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이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총에서는 한 4번 정도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짧으면은 굉장히 제일 짧다라고 하면은 한 6개월. 6개월도 사실 무리죠.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한 1년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좀 지나야지만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특징들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 따라서 치료제가 빠르게 나오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다? 굉장히 많은 전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교통수단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질병이 퍼지기 너무나도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으로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질병,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가 최근에 우리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폐쇄시키거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죠. 지금 이제 국가 이 기업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다 보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요. 이 공장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확산될 만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장이 멈추게 되죠. 자, 공장이 멈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원유라든가 가스, 천연가스, 그 이외에 석탄 등 이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들의 이 사용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 가격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질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뭐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독감 수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제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다, 이러한 경제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게 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급락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므로 인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지금 현재 눌림목과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이 패턴,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 시점이죠. 바로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방세를 보여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시장, 이 하락하는 시장은 제가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총 3번 정도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분석이 안 되니까요. 딱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가장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시작한 시기, 바로 이 시기죠. 어떤 국가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12월부터 시작되고 있긴 했는데요. 공론화되면서 심각성을 알게 된 시기가 딱 1월이죠. 1월 달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한번 진행이 됐고요. 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는 그래도 증시는 견딜만 했습니다. 원래 질병과 관련된 악재는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떨어지다가 반등을 해줬죠. 특히나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대출의 기준을 낮추거나 대출을 좀 잘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시장 경제에 돈을 풀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전 세계 GDP의 한 10%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유럽과 한국, 대한민국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유가 뭐가 됐건 일단은 이게 결과죠.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서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모든 장기 평산자를 이탈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방이 나오다가 그냥 계속 떨어져요? 아니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다는 게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중국의 확진자 숫자가 계속 2월 달에도 늘어났어요. 이게 1월 달이고 여기 2월 달인데 2월 달도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반등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반등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도요. 반등하고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어떤 국가가 본격적으로 걸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청정 지역이라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이 미국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터지게 되면서 시장이 밀려버리는 모습입니다. 중국, 한국, 여기에 유럽까지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까지 더해본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GDP의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의 인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총 3번의 하락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증시는 항상 어땠다고요? 반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른 새로운 악재가 터지기 전까지 반등해 줬다는 겁니다. 즉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도 지수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중국에만 코로나가 있을 때는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자, 근데 한국, 미국, 유럽 웬만한 국가들 다 걸렸어요. 이제 더 이상 걸릴 국가 있나요? 없죠. 웬만한 국가들 다 발생했습니다. 그럼 새롭게 또다시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거,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만큼 더 큰 악재가 터질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미국이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충분히 영향을 받고 충분한 조정세가 나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빠지기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기보다는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반등이 나와야 될 건데 그럼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뭐 이것이 제일 중요해서 이것만 나오면 시장이 반등합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어야지만 이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봐야 될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죠. 자, 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의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엇이? 경제가 위기가 오고 경제가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원유 가격도 하락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의 추가적인 하방이 깊어졌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면 되겠죠. 너무나도 쉬운, 말로는 너무 쉬운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코로나 관련 치료제는 나오기 힘듭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우리 신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는 부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근데 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길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가 안 나와도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오는 악재를 해결할 수 있는 호재성 뉴스들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좋은 시장을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재성 뉴스겠죠.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존재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뭔가요? 미국도 그렇고요.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바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요. 이 시장 경제에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소비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택배로 많은 것들을 시키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제 덜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나 이 유동성 공급이 될 경우에는 기업들의 대출,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이 기업들의 소비자들의 소비를 좀 촉진시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지수를 올릴 생각이 있다면, 지수를 다시 한번 떨어뜨리지 않고 상승시킬 생각이 있다면 이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를 이길 수 있는 호재성 뉴스로 이 악재를 덮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슈입니다. 바로 미중 무역 합의입니다. 자,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최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요. 고점 대비해서 25% 빠졌고요. 2년 동안 지수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만큼 굉장히 큰 악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근데 이 미중 무역 합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도 코로나에 걸렸고요. 중국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이라도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서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한 시장을 메꿔낼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터지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을 조금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미국의 유동성 공급, 이 금리 인하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이슈는 타이밍을 봐서 터뜨릴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때는 코로나 치료제가 안 나와도 아마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간단하게는 여러분들께 이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미중 무역 합의를 하면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악의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치료제도 안 나오고 미중 무역 합의도 안 하고 금리 인하를 해도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면서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우리는 시장의 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 결국 질병과 관련된 악재는 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저점 타이밍을 짚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전전 강의부터 항상 강조해드렸던 것 바로 뭡니까? 신용 물량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아래 보이시는 파란 선이 신용의 증감을 나타냅니다. 현재 보시면 항상 지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그것도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했던 시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시죠?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했던 시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수출 규제를 넣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시기예요.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어마무시했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는 시장이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 신용 반대 매매가 물량이 나갔을 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 매매가 나갔을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도 반대 매매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요.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요. 대응하지 못한 개인들이요. 반대 매매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게 저는 신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래주머니를 털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물량이 몇 퍼센트 정도가 떨어져야 되냐면 한 20% 정도. 고점 대비해서 20%를 하락했을 경우에는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아도 지수는 얼추 저점을 잡는 모습 보여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신용 물량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호재가 뜨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시장이 떨어졌을 때 신용 물량이 20%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적극적인 베팅을 이어나가게 되시면 충분히 좋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을 주목하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 아무런 호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을 때는 신용 반대 매매가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지는 걸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맥점을 잡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포인트를 예상하지 마세요. 이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예측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재성 뉴스가 뜨거나 신용 반대매 물량이 털릴 때까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지수의 맥점 자리, 저점 자리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전문가님 지수의 저점 대응법 알겠고 저점 어디서 나온지 알겠어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죠. 다음 주 또 떨어질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한 내용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이 지수가 오늘자 수급입니다. 지수의 수급이에요. 화면에 보이시듯이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에서만 1조 2천억 원을 매도했고요. 어마무시하죠? 오늘 매수가 들어온 게 누구예요? 연기금이에요. 근데 이 연기금 수급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상세하게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서 찍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기관의 순매수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삼성전자로만 들어왔죠. 그죠? 삼성전자로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지수 방어. 보여주기식이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들은 다 박살나고 웬만한 종목 다 박살나는데 그냥 지수 방어용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사야지 가장 지수 방어에 티가 나니까요. 가장 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만 매수했어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재밌는 게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고요. 기관계들 순매수에 겹치는 유일한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재밌는 게 보입니다. 코덱스 200 선물 뒤에 더해보면요. 곱하기 2
인버스입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예요. 자, 외국인 순매수에도 나오죠. 외국인이 뭘 샀냐? 코덱스 선물 인버스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인버스는 무슨 상품이에요? 지수가 떨어질 때 오히려 올라가는,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수가 더 떨어진다라고 예상한다면 우리 이 인버스를 매수를 통해서 지금 지수에서 떨어진 지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요. 즉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기관계하고요. 외국인하고요. 결국 포지션은 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수 포지션을 위로 올라간다? 아니요.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님, 연기금에 지수 방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연기금은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요. 수익을 낸 적이 손에 꼽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은 수익을 거의 못 내요. 왜? 지수가 떨어질 때 주가 방어해야 되지, 문제가 터졌을 때 지분율 올려야 되지, 투자, 이 수익에 대한 관점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을 관리하는 느낌으로서 매수가 들어간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이 연기금 수급을 믿고 우리가 지수가 반등한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 해외에서는 계속 수익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대한민국 시장에서 계속 손실을 내요.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금 수급은 믿을 수 없고 결국엔 기관계와 외국인계의 가장 순매수가 같이 들어왔던 인버스 선물을 살펴봤을 때 시장은 전체적으로 추가 하방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제약바이오 종목 몇몇 개 종목 매수하긴 했지만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남아있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시장 잘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종목 설명 시간을 좀 짧게 하고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걱정하실 거예요.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 해요? 심각한데요? 주식 그만할까요?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미 지나가면서 한번 보셨는데요. 우리도 지수 상승을 원하지만 우리보다 더 지수 상승을 원하는 절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이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전까지 치료제 무조건 만들어라 라고 지금 제약사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신약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욕을 먹을 걸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왜? 그만큼 자신이 2020년 11월 대선이 절실하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경제 먹고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였던 증시 상승과 경제 상승의 동력을 잃은 현재 시점 가장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저는 미중 무역 합의까지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에 따른 가능성 절대 놓치지 마시면서 시장 저점에서 저와 함께 필승 종목 찍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상 투자명법 이 8시 방송에서요. 시장 저점에서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맥점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풀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까지 방송에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항상 시청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강의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현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면서 향후 시장에 대해서도 예측해 주셨는데요. 파라오님, 최근에 큰 손들이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전까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힘을 냈었던 종목들을 우선 보셔야겠죠. 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만 한 7, 8번 정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기도 했었던 종목이죠. 종목 단기간에 한 10%, 많게는 20%, 30%까지 수익을 내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9% 정도 맥점 자리에서 수익을 바로 가져가는 종목이었죠. 역시나 시장이 하방이 나와도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역시나 저가 자리 노려보세요. 32,000원 이하 자리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32,000원 이하 자리로 여러분들 무조건 눌림목 나올 때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자리는 단기론 한 38,000원 자리, 손절가 자리는 3만 원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손절가 짧게 잡으시고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해야 할 종목으로서 네페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32,000원 선 이하선에서 매수하신다면 38,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셨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또 어떤 내용 이야기하시나요? 자,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 네페스를 설명해 드렸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주가 관리가 일어난 종목입니다. 이렇게 급락장 속에서도 버텨주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힘을 쓰면서 이 시장이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은 세력주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세력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요. 내가 주식 비중이 100%다. 나 주식 비중이 엄청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께 하나씩 상세하게 힘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들어오셔서 이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도대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 건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파라오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말 동안만은 주식 걱정 접어두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한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